당신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20살에 이 질문을 받으면 대충 넘겼습니다. 앞으로 할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30, 40에도 비슷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이르다는 이유로, 언젠가 생각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50이 넘고 60이 지나며 이 질문은 처음으로 무거운 실체가 되어 다가옵니다.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그 일이 끝났거나 곧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 삽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의미를 찾으러 나섭니다.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종교에 더 깊이 들어가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것으로 채워집니까? 잠깐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공허함이 다시 찾아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미를 찾는 방법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의미를 찾는다는 행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942년 프랑스어로 쓰인 얇은 철학 에세이 한 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자는 29살의 알제리 청년이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시포스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이 문장 하나가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이 바로 그 문장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왜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은 것을 줄 수 있는지. 알베르 카미는 1913년 알제리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카미가 1살도 되지 않았을 때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었고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아파트에서 어머니, 외할머니, 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알제리의 태양은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카미는 나중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그 가난은 결핍이 아니었다. 나는 빛 속에서, 바다 옆에서 자랐다. 학교에서 뛰어났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17살에 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카미의 삶에는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를 삶을 가장 치열하게 사유하는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29의 소설 이방인과 철학 에세이 시시포스 신화를 같은 해에 발표했습니다. 44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6세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고가 어찌나 허망했던지 훗날 사람들은 그 사고야말로 카미가 평생 이야기한 부조리의 가장 완벽한 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카미는 생전에 실존주의자로 불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르트르와 함께 실존주의의 기수로 묶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카미는 나는 실존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르트르를 비롯한 실존주의자들이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며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봤다면 카미는 그 낙관론조차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카미에게 그것은 또 다른 환상입니다. 카미가 선자리는 그 어떤 사상보다 더 밑바닥이었습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부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치에 맞지 않음이지만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는 그보다 훨씬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카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조리는 인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조리는 인간과 세상의 대면에서 생겨납니다.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명확함을 원합니다. 왜 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침묵합니다. 하늘을 향해 소리쳐도, 책을 뒤져도, 신을 찾아가도 세상은 그저 있을 뿐입니다.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충돌, 의미를 원하는 인간의 외침과 그 외침에 응답하지 않는 세상의 침묵, 바로 이 간격이 부조리입니다. 카미는 시시포스 신화에서 이렇게 씁니다. 세상은 이성적이지 않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이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부조리가 태어난다. 이 말이 처음엔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 삶으로 가져오면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40년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허무합니다. 그 성실함과 헌신이 어떤 보상으로, 어떤 의미 있는 결말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세상은 그 기대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외침과 세상의 침묵. 그 간격이 부조리이고 그 부조리가 허무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끝이 보이는데 배워서 뭐 하나? 가봐서 뭐 하나? 이 생각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결국 소멸한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삶이 어떤 최종적인 의미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오는 것이 허무이고 그것이 바로 카미가 말한 부조리의 감각입니다. 그런데 카미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 부조리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의 진보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살면 언젠가 의미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미는 이것들을 전부 거부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을 제안합니다. 부조리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조리와 함께 사십시오. 시시포스 신화는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처음 이 문장을 읽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철학책이 자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카미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의 자살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의미 없다면 계속 살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그 질문입니다. 카미는 부조리에 직면했을 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중 두 가지를 거부하고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선택. 육체적 자살. 삶이 의미 없다면 끝내는 것. 카미는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부조리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조리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도망친 것입니다. 카미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철학이 허무주의와 다른 첫 번째 지점입니다. 허무주의는 의미가 없으니 삶도 가치가 없다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만 카미는 의미가 없어도 삶은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선택. 철학적 자살. 이것이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카미는 이것을 가장 강하게 비판합니다. 철학적 자살이란 무엇입니까? 부조리를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을 믿거나 역사의 필연적 진보를 믿거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믿거나 부조리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카미는 이것을 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성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어버리는 것. 카미는 이것이 지적 정직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눈을 감는 것. 부조리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외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카미가 신앙을 비판한다고 해서 신앙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판하는 것은 부조리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쓰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버리는 것. 그게 신이든 국가든 이념이든 불편한 질문을 없애기 위한 도구로 무언가를 믿어버리는 태도를 카미는 철학적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번째 선택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퇴 이후 갑작스럽게 하루를 채울 무언가를 강박적으로 찾는 것. 의미 있는 활동, 가치 있는 봉사, 영적인 깊이.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는 동기가 허무함에서 도망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카미가 말하는 철학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부조리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둔 것입니다. 그 활동이 끝나면 허무는 다시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채로. 세 번째 선택 반항. 이것이 카미가 선택한 방향입니다. 반항이란 무엇입니까? 도망치지도 않고 눈을 감지도 않는 것입니다.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삽니다. 모든 것이 소멸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세상이 침묵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계속 외칩니다. 이것이 반항입니다. 패배를 알면서 싸우는 것, 끝을 알면서 시작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카미는 말합니다. 바로 이 반항 속에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진다고. 이제 시시포스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시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코린토스의 왕이었는데 죽음의 신을 2번이나 속이고 저승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2번씩이나 신을 속인 죄로 신들이 내린 형벌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정상 가까이 오면 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밀어 올립니다. 영원히, 끝없이. 이 형벌이 왜 형벌입니까?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이것이 부조리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카미는 이 신화를 읽으면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순간에 주목합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시시포스는 산을 내려갑니다. 다시 바위가 있는 곳으로. 그 하강의 순간, 그 내려가는 걸음들. 이것이 카미가 주목한 순간입니다. 왜 내려가는 순간이 중요합니까? 올라갈 때는 바위에 집중합니다. 한 발 한 발 밀어 올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순간은 다릅니다. 바위에서 잠시 자유로워집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카미는 씁니다. 바로 그 내려가는 순간에 나는 시시포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의 얼굴은 돌에 가깝게 있다. 그 얼굴은 이미 돌 그 자체다. 나는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다.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다. 이 신화가 비극인 것은 그 주인공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 이것이 핵심입니다. 시시포스는 자신의 상황을 압니다. 이것이 영원히 반복될 것임을 압니다.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절망의 깊이를 완전히 압니다. 그 알미 고통을 만들지만 동시에 그 알미 그를 신들보다 우월하게 만듭니다. 어떤 뜻입니까? 신들은 시시포스에게 의미 없는 반복을 형벌로 내렸습니다. 그것이 형벌이려면 시시포스가 그것을 형벌로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시시포스가 그것을 형벌로 느끼지 않는다면 신들의 형벌은 실패한 것입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시시포스가 자신의 바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형벌은 형벌이기를 멈춥니다. 이 역설이 카미 철학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비슷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TV를 보고 잡니다. 내일도 비슷할 겁니다. 이것이 형벌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반복이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기대. 그런데 그 완성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복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카미의 시시포스는 다르게 봅니다. 이 바위가 내 바위입니다. 이 산이 내 산입니다. 이 반복이 내 삶입니다.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삶입니다. 그 순간 반복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카미는 부조리에 맞서는 반항의 삶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반항, 자유, 열정.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반항.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에 굴복하지 않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반항입니다. 설명해줄 의미가 없는데도 삶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카미가 말하는 반항입니다. 그리고 이 반항 속에서 인간은 가장 완전해집니다. 자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찾아오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립니다.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삶에 정해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강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타인의 시선, 사회적 기대, 더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 이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삶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 기대에서 옵니다. 그런데 삶의 원래부터 정해진 형태가 없다면 그 기대들도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기대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 카미라면 이렇게 묻습니다. 의미가 있어야만 합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지 않아도 의미의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열정. 이것이 카미를 시오랑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지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시오랑은 허물을 직시하고 조용히 존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그것도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카미는 다릅니다. 카미는 더 많이 살라고 합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의미가 없다면 각각의 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대화, 지금 이 산책, 지금 이 식사. 이것들이 어떤 목표를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삶 그 자체입니다. 카미는 시지포스 신화에서 이렇게 씁니다. 삶의 양이 질보다 중요하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더 잘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니. 그런데 뜻을 이해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이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하는 외부의 기준을 버리고 그냥 더 많이 살라는 뜻입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부딪히고,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웃고. 의미의 여과기 없이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시시포스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왜 시시포스가 행복합니까? 그가 처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경벌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바위가 산 위에 머물러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가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걸음에 어떤 신도 빼앗아갈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의식하면서 그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 그 안에 있는 반항과 자유와 열정. 그것을 카미는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결말도 없는 행복.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가장 진짜 행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당신의 바위는 무엇입니까?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책을 읽는 것. 그 작고 반복적인 것들이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바위이며 당신의 반항입니다. 의미를 찾으러 어딘가로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닙니다. 카미에 따르면 의미는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방입니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짐을 내려놓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카미는 46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고가 너무나 허망하고 이유 없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야말로 부조리의 가장 완벽한 예라고 했습니다. 그 차 안에서 그의 가방에는 미완성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라는 제목의 알제리. 가난한 집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담은 자전적 소설이었습니다. 카미는 그 원고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완성이 오히려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결말이 없어도, 어딘가에 도달하지 못해도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충분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견자의 다락방이었습니다.